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도민고 김옥 교수의 이슈 출발합니다. 벌써 계절의 여왕 5월에 다가섰습니다. 쉬는 날에 산에 가보니까요, 장미꽃이 벌써 활짝 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분홍빛, 또 빨간빛, 노란 색깔 여러 장미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시절이 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코로나19의 극복 통해서 정말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고요. 이제는 고강도 거리두기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물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3명, 또 5명, 6명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다행인 것은 지역사회 전파가 아니라 해외에서 오신 그런 외국인들이나 우리 교민들에게서 발생한, 다시 말해서 해외 유입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만간 초, 중, 고등학교가 개학을 하고 모든 시설들, 공연시설, 또 전시시설, 도서관 이렇게 문을 열게 된다면 우려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정말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미증상,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10만 명이 사망한다는 그런 보고서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우리나라는 지금 250명대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은 안타까운 일인데요. 외국에 비하면 정말 우리는 너무나 잘 관리되고 국민들께서 너무나 잘 해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행복한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함께 나서고 좋은 법 만들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정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 정치 보면은요, 그러나 징조는 좋지 않습니다. 아직도 거짓말, 막말, 그리고 꼼수가 판을 치고 있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정했습니다. 가짜뉴스, 꼼수 정치는 가라. 진실한 정치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왜냐? 현실에서는 너무나 정치인도 거짓말하고 본인들 스스로 법을 어기고 그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최근에 있었던 정치권의 가짜뉴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20일 정도 자맹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의 CNN 방송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위중한 상태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고요. 그런 보도가 나간 이후에 곳곳에서 아니, 김정은 위원장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우려와 걱정, 또 어떻게 한반도의 미래가 전개될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얘기들이 다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했다, 뇌사 상태다, 뭐 회복할 수 없다, 수술받았다, 온갖 루머가 다 퍼져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 국회 당선자인 태영호 당선자와 지성호 당선자 두 사람의 발언이었습니다. 태영호 당선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의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걷지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8일, 그러니까 4월 28일이었죠. 김 위원장 스스로 일어나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얘기했고요. 지성호 당선자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99% 확신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전 세계는 이들의 발언을 토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 이후에 한반도의 상황, 그래서 김여정이 백두혈통으로서 그 뒤를 이어받느냐, 아니면 김정철이냐, 김평일이냐, 온갖 루머가 다 쏟아지고 북한의 군부가 집단 지도체제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5월 2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위원장이 평남 순천에 있는 순천 인비료공장에서 준공식에 참석한 그런 사진과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죽었다던 뇌사 상태라던 99% 사망해서 지금 장례가 준비될 것 같았던 코로나서 일어날 수 없는 위중한 뇌사 상태의 김정은 위원장이 활짝 웃으면서 담배 피고 테이프를 커팅하는 모습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태영호 당선자와 지성호 당선자는 2일 북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실제 방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5월 4일에 추측이 빗나간 것 같다. 사과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국회의원 당선자가 이런 정말로 말도 되지 않는 가짜 허위뉴스, 선동성의 가짜 정보를 국민들께 내놓아도 될까요? 탈북자로서 온갖
가짜 뉴스를 내놓고 있는 지금의 종편 방송에서 행태야 뭐 민간인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칠 수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민간인들이니까 억지 주장, 억측도 내놓을 수 있죠. 그러나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왜 국회의원이 됐습니까? 탈북자기 때문에 북한에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가 있고 전문성이 있고 국민을 위해서 남북 통일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국민들이 이들에게 표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짜 뉴스로 국민들을 혼란케 하고 전 세계를 혼란의 도가니로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과도 제때 하지 않고 사과도 기껏해야 추측이 빗나간 것으로 보인다. 더 잘하겠다. 국회의원의 태도입니까? 국회의원 당선자의 태도입니까? 어떻게 국민을 이렇게 속이고 기만하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틀렸으면 국민들께 정말로 열심히 파악했는데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앞으로 더 정확하게 하도록 이번에 반성하고 잘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측이 빗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해도 때가 있고 방법이 있고 태도가 있는 법입니다. 이런 거짓 정보, 허위 뉴스, 막말로 국민들 위해 국회의원으로 군림하겠다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이 두 사람 분명하게 미래통합당 또 미래한국당 차원에서 징계 조치 내리고 공식 사과하고 이들은 국회 정보위나 국방위와 같은 민감하게 우리 국가 정보를 다룰 상임위의 배정에서는 안 되겠죠. 물론 이것을 강제로 막는 방법보다는 본인들 스스로 그런 곳에 가지 않고 국회의원으로서 일단 자질을 기르고 국민들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인 다음에 그런 곳에 가겠다라고 해야 되겠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단 공식 사과, 징계 조치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책 당연히 내놓아야 되겠죠. 이런 가짜 이 주장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고 우리 군은 대비태세 더 높여야 되고 국제사회는 이거 추적해서 파악하느라고 엉터리 또 나중에 추정하느라고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반드시 바꿔야 되는 잘못된 가짜 정치, 막장 정치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또 다른 사안은 지난번 선거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례정당, 위성정당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미래통합당이 이 선거법을 사실상 파괴하면서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얼씨구나 하고 또 뭘 막는다는 취지였지만 그래도 또 역시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습니다. 두 거대 정당, 꼼수로 위성정당 만들고 이런 꼭두각시 정당 통해서 국민들께 개정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했습니다. 물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정당을 만들면서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그런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어 놓고도 정당 방위만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당의 태도가 여의치 않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미래한국당과 별도의 당을 가져갈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9석입니다. 미래한국당 19석인데 여기다가 한 석을 무소속을 영입하거나 아니면 꼬죽을 통해서 20석을 만들면 교섭단체가 됩니다. 교섭단체가 되면 국가에서 국고 보조금 수십억 원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서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비롯해서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교섭단체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제3의 단체가 되는 것이고 정당이 되는 것이고 교섭단체로서 국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위임받기 때문입니다. 안 될 일입니다. 더불어시민당 마찬가지입니다. 16석입니다. 몇 석 꼬우면 또 뭐 무소속 영입하고 하면은 여기도 교섭단체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선거법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소수정당, 국민의 목소리가 소수정당에게 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 그것이 결국은 이번 개정선거법을 통해서 소수정당들이 받은 의석만큼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는데 거대 정당들이 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두 정당 모두 빠르게 통합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과 빨리 통합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과 빨리 함께 해야 됩니다. 무슨 뭐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요.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상임위원장 배분, 공수처장 임명 시의 역할, 국고 보조금 수십억 원
받는 행태. 이번에도 어땠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수십억 원의 그런 국고 보조금을 챙겼습니다. 이런 가설정당, 위성정당이 국고 보조금, 국민의 세금을 가져가면 되는 건가요? 법을 악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누리고 있는 거대 정당들 반성해야 됩니다. 개정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한 비례정당 구성 많은 비판받았습니다. 이제는 위성 교섭단체, 가짜 교섭단체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합당하지 않고 계속 시간 끌고 있는 그런 정당들, 이 국고 보조금 노리는 저급한 행태, 국민께서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만일의 경우 이번에도 위성 교섭단체 만들어서 국회법의 취지를 훼손한다면 이 정당들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형제 정당으로서 합당 방식이나 절차 시기를 논의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논의가 필요합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합당하면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어떻게든 챙기고 국회 내에서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겠다는 비겁한 꼼수정치, 비겁한 속임수 정치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선거법 취지에 맞게 다시는 꼼수정치 못 쓰도록 입법적인 보완도 필요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규정한 이런 법안들 이번에 반드시 보완해서 이렇게 꼼수 부리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더불어서 국회에서 개헌안을 국민들이 발언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개헌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헌법 개정에 관한 사항,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148명의 의원들이 지난 3월 초에 발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미래통합당 의원, 김무성, 정진석, 김학용, 안상수 많은 의원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들도 함께 발의했는데 지금은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민들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과거에 있었는데 유신, 독재 정권이 이 조항을 없앴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관련해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 다 국회의 기득권을 노리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하려는 그런 잘못된 작태들, 이번에 국민들께서 이런 꼼수 정치를 저는 반드시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짜 정치, 꼼수 정치, 허위 정보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정치를 무너뜨리는 독약과 같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정치만이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의 명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문필가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직과 성실을 그대의 벗으로 삼아라. 아무리 누가 그대와 친하다 하더라도 그대의 몸에서 나온 정직과 성실만큼 그대를 돕지는 못하리라. 남의 믿음을 잃었을 때 사람은 가장 비참한 것이다. 100권의 책보다 하나의 성실한 마음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더 클 것이다. 프랭클린의 얘기입니다. 정직과 성실, 이것이 인간을 사랑받게 만들고요. 정치 역시 정직과 성실을 여기에 기반해서 해야 됩니다. 꼼수 정치, 가짜 정치, 허위 정치, 막말 정치 사라져야 됩니다. 돈키호테 이 명작을 쓴 세르반테스가 한 말입니다. 정직함은 진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정직함은 최고의 처세술이다. 정직만큼 풍요로운 재산은 없다. 정직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률이다. 하늘은 정직한 사람을 도울 수밖에 없다. 정직한 사람은 신이 만든 것 중 최상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데무노 세르반테스는 이렇게 정직, 신용, 진실을 가장 중요한 삶의 덕목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의 성어는 공자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자의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무사, 생각사자, 없을무자, 사악할 사자입니다. 생각의 잘못됨이나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300편은 한마디로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라는 공자의 말씀을 통해서 간사함, 사특함, 거짓말, 허위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공자님 말씀이 이 사무사라는 이 성어에 서려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성어를 여러분께 소개드리려 합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 신음 선생이 썼던 시 중에 나오는 두 글귀입니다. 동천년 노향장곡에
매일생 한 불매향이라. 오동은 천년이 지나도 가락을 잃지 않고 매화는 일생이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오동나무는 천년이 지나도 가락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화는 일생 춥게 지내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정말 청백리의 표상이라고 불렸던 조선의 문신 신음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향기를 팔지 않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그 모습, 정직, 신용, 진실, 허위를 배척하는 그런 귀한 말씀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오늘의 시는 우리 국민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윤동주 시인의 시입니다. 참회록입니다. 참회록이라는 윤동주 시인의 시 속에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진실을 추구하겠다는 깊은 다짐 서려 있습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참회록 윤동주. 파란 녹이 낀 구리겨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팔아 살아왔단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서시라든가 별 해는 밤을 통해서 성찰하는 모습을 보였던 윤동주 시인의 절절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정치, 바로 윤동주 시인의 마음처럼 행해져야 됩니다.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못했을 때 스스로 반성하고 참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거짓말 정치, 가짜 정치, 막말 정치, 허위 정치, 사이비 정치 다 이제는 절연하고 떠나보내야 됩니다. 오직 진실에 바탕한 정직과 신뢰의 정치만이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4.15 총선, 제21대 총선은 그런 국민의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대안 없고 거친 투쟁, 삭발, 단식, 장외로 나가서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도 하지 않는 못된 정치 그만두라고 대안도 없고 해결책도 없는 그런 맹목적인 반대의 정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집권여당에 대해서도 제대로 개혁하라고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집권여당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고 야당 법을 지키면서 입법부다운 국회의원다운 일을 하라는 국민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국민의 메시지를 거역할 때 정말로 거센 심판의 회초리가 올 것입니다. 우리 정치권 반성과 참회 속에 제대로 된 정치 펼쳐주기를 기대합니다. 시사 도민고 김홍국 교수의 이슈 여러분과 함께 우리 정치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 봤습니다. 함께 좋은 정치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